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은 노름이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말로는 규범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자유사상가 쪽 원서에서는 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는 순간 딱 제한이 돼요. 규범으로. 그래서 이것은 번역하지 않고 놈이라고 쓰는 게 맞다. 비트코인 놈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를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프로덕트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프로덕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법치를 뭐에 쓰느냐고 물어보면 좀 우리가 황당하잖아요. 그렇다 법치를 뭐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하진 않는데 우리가 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놈으로 탄생했고요. 지금 현재 놈입니다. 놈이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일단 라틴어 기원을 보면 직각자예요. 직각자. 직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아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자가 놈입니다. 그래서 직각자에서 파생된 게 노머티브, 규범이라는 말이 파생이 됐고요. 노멀, 정상이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그래서 규범이라고 쓰면 될 걸 왜 놈이라고 썼냐 하면 노멀의 놈과 그 노머티브의 놈이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구 철학에서 자유주의 전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놈이다 이런 말을 하는 비트코인 사상가가 아직 없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프로덕트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제도나 규범으로 보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발견을 한 거고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유틸리티가 있다, 밸류가 있다. 밸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있다 치고, 그러니까 밸류를 정의 내리려면 미추가 정의가 돼야 되고요. 선악이 정의가 돼야 되고 옳고 그름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이제 밸류가 정의가 되는데 공리주의로 따지면 이제 행복, 불행복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걸 정의한들 어떤 사물이 밸류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이 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이 밸류가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칼이 밸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인데 칼이 밸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짧은 게 보이죠. 그럼 핵폭탄은 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좀 당황스러워질 거예요 아마. 밸류를 말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총합의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총합을 생각하지 않으면 또 밸류를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칼이나 자동차는 사회적 총합이 큰 거죠. 물론 자동차도 사람을 죽이고 칼도 사람을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총합이 크니까 밸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최신 핵폭탄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인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합이 큰지 작은지 우리 잘 확신이 없어요. 그죠? 그 수준부터는 우리가 직관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서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념을 추종하는 이념에 따라서 다르겠죠. 비트코인을 논쟁할 때 밸류라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밸류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게 총합적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이익과 국가 이익을 동일시 여깁니다. 지도 모르고 동일시 여겨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죠. 우리가 현대사회,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좀 한국인들이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구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서구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명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의 선비와 생긴 게 똑같지만 그들과 대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대화가 되는 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서구 사람들이겠죠. 서구 문명권의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놈을. 제가 비트코인을 놓친 한국의 지식사회가 놈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즉 다시 말해서 서구의 면면이 흐르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전혀 없구나. 이런 고급진 이야기가 재밌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깊이 심취한 거고요. 이런 고급진 이야기가 재미없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관세 전쟁인데 지금 그래서 올라 안 올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설사 가지고 있어서 조금 돈을 벌더라도 오래 못 버틴다. 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사실은 비트코인 둘러싼 담론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자유주의적 기풍에 강한 철학책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많이 언급하냐면 관습적이라는 개념하고 많이 연결해요. 관습적이라는 말의 상대 개념이 뭐냐?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컨스트럭티비스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놈이라는 개념은 구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학교라는 곳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라난 10대들을 묶어놓은 그 공적 제도가 이 인간의 원초적인 규범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 아이들이 이 규범을 세련되게 체화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충돌을 합니다. 대표적인 충돌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썼던 건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담배 한 갑을 빌렸다고 치죠. 담배 한 갑을 빌리는데, 물론 당연히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담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를 한 갑을 빌린 친구가 있어요. 담배 빌린 친구가 이제 A라고 그러고 담배를 빌려준 친구를 B라고 합시다. 근데 담배를 빌린 친구 A가 담배를 안 갚아요. 그럼 담배를 빌려준 B는 어디 가서 담배를 받나요? 네. 생각을 해봅시다. 담배를 빌려준 B는 학교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제가 담배를 저한테 꿔갔는데 안 갚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묘한 충돌을 이해하셔야 돼. 이 충돌이 우리 자라나는 10대들이 또래 집단 안에서 늘 겪는 충돌이에요. 담배가 불법이다라는 걸 그 공식적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좀 불편해요. 뭐 담배를 빌려다가 안 갚은 A가 잘했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구성주의자예요. 구성주의자. 국가나 사회가 그 공식적으로 인정한 규범만이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법으로는 실정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이 세상에 나타나갖고 학교를 먼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감정은 이 담배를 꺼왔다가 학교에서 담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담배를 갚지 않는 이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정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수성에는 놈이 훨씬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요. 놈의 가장 기본 형태가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주었으면 페이버를 줬으면 받아야 되고 돈을 꿔줬으면 받고 가장 기본적인 상호성. 우리는 이 담배를 껐다가 갚지 않은 애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확 바꿔서 그 자유주의자들이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에서 리버럴이 아닙니다.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이에요. 클래시컬 리버테리안들인데 자유주의자들이 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놈이 서구 정신의 면면이 이어져 오는 자유의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이렇게 뭐 내 마음대로 할 거가 아니에요. 자유주의라는 거는 족보가 있고 남들 굉장히 탄탄한 사상적 체계가 있고요.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죠. 서구라는 정의 개념 안에서는 그 보수주의입니다. 왜 자유주의가 보수주의랑 일맥상통하냐면 이 놈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주의자들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얼핏 정의상 다른데 놈을 중요시 여긴다는 데서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구성주의자들로 대입해요. 구성주의자들하고 그러니까 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만민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주스 젠티움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번성했을 시절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과 로마인들이 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인이 아닌 사람과 로마인이 상업을 할 때 적용했던 법을 만민법, 주스 젠티움이라고 합니다. 로마인과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상행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그 법원이 로마인 편을 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습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법이 되는 거죠. 800년도에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교황을 초청을 하는데 교황을 앞에 놓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왕관을 자기 손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나폴레옹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나폴레옹 법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에요.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게 민법을 쭉 모았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대 근대의 우리 민법 세계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국가가 이제 반포하는데 이 나폴레옹이 하는 행위가 이게 무한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절대 왕정이 시작을 했지만 하여튼 근대의 나폴레옹이 교황을 앞에 놓고 자기 머리에 스스로 왕관을 쓰면서 국가가 규범의 수호자가 아니라 규범의 창안자다. 규범을 fiat money로 바꿔서 불러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규범의 하나예요. 돈이라는 게.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규범은 국가가 규범이라고 할 때 규범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인 거죠. 이렇게 서구 역사가 이렇게 한 1000년 주기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사계 속에서는 국가의 영역 바깥에 놈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국가보다 놈이 앞섰다라는 것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스 젠툼이라고 하는 로마 만민법, 그 다음에 자연법,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커먼로. 저는 경영학에서 이제 이거를 배워서 학교 덕을 본 건데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상법을 배워요. 상법이 국가가 반포한 법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배웠으면서 뭐 국가가 반포한 법이 아니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우리는 상법이라고 하지만 원래 상인법이죠. 렉스 메카토리아라고 해요. 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상법 만든 사람이 없어요. 상인들 간의 놈이었어요. 상인들 간의 놈을 나중에 국가들이 흡수를 한 거고 상인들 간의 놈이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하면서 꽃을 피웁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을
중심으로 꽃을 피우고 더 놀라운 건 이 상법은 왕국들의 법처럼 이 오래 걸리니까 상행위를 빠르빠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재판관을 하냐 하면 상인들이 합니다. 상인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섹스피어가 이것까지 고증을 하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상설 재판소가 바로 상법을 렉스 메카토리아를 다루는 경험을 통해 갖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아까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담배를 꾼 애가 안 갚아. 그런데 그 소송을 학교 선생님한테 갖고 갈 수는 없잖아. 학교 선생님은 야 이거 담배 불법인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면 담배 갚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재판관을 하는 거냐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제 애들은 아는 거죠. 또래로 되어 있는 그 재판소에 가면 해결이 되죠. 만약에 이게 상상인데 또래로 되어 있는 재판소가 있다면 그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좋은 놈, 나쁜 놈, 선한 놈, 악한 놈이라고 규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중세 때 왕국들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 권역 안에서도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는 이 렉스 메카토리아가 통했고 렉스 메카토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편성. 그러니까 국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랑스 길드건, 독일 길드건, 이탈리아 길드건 얘네랑 일단 상행위를 하려면 이 렉스 메카토리아를 따라야 되고 이 렉스 메카토리아는 성문법이 아니야. 경험 많은 상인들이면 알 수 있는 규범이야, 규범. 왜 제가 비트코인 놈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놈이 되고 있는 거고 장부가 계속 그 등가 교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놈이 된 거고 그 놈을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에 온 건데 이제 와서 비트코인이 뭐에 쓰냐고 하는 거는 이 서구의 자유주의적 그 놈의 발전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런 것 자체를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굉장히 천박한 비인문주의의 산물이다 이거죠. 그것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거야. 강의 끝.